1998년 1월 3일 새벽 4시.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다. 라면 하나 살 500원이 없었다. 보일러는 2달째 끊겼고 그때 삐삐가 울렸다. 공중전화 갈 돈도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봤다. 번호가 아니라 문자였다. 고마워 바보야. 강남 빌딩 계약했다. 히히. 박정수. 내 30억 들고 튄 놈. 10년 동업한 형제 같던 놈. 그놈이 내가 굶어 죽어가는 걸 알면서 비웃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손에서 줄이 떨어졌다. 죽으면 안 됐다. 저놈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됐다. 저놈이 무너지는 걸 봐야 했다.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 했다. 그날부터 20년 나는 오직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결국 그놈 무릎 꿇리는데 성공했다. 어떻게 했냐고? 천천히 말해주겠다. 먼저 그놈이 얼마나 악독한 놈이었는지부터. 1987년 나는 28, 군대 제대하고 서울로 올라온 촌놈이었다. 가진 거라곤 멀쩡한 몸뚱이 하나. 공사판에서 시멘트 나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다. 박정수를 만난 건 그 현장에서였다. 나보다 2살 위. 같은 충청도 사투리 쓰고 같은 반지하에서 자취했다. 금방 친해졌다. 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어느 날 저녁 선술집에서 그가 말했다. 우리 같이 사업하자. 3년만 돈 모아서 같이 뭔가 해보자. 눈물이 날 뻔했다. 난 평생 혼자였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나랑 같이 꿈꾸자고 한다. 형, 진짜야? 나 같은 놈이랑? 야 임마, 우리가 남이가. 형제다 형제. 그 말 한마디에 목숨 걸었다. 진짜 형제보다 더 믿었다.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그땐 몰랐다. 그놈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다 계산이었다. 가족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순진한 놈. 뼈 빠지게 일만 시키고 버리기 딱 좋은 놈. 그게 나였다. 1990년 3년 동안 쥐꼬리만한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았다. 밥은 공사판 점심으로 때우고 저녁은 라면이나 굶었다. 옷은 3년 내내 똑같은 거 입었다. 그렇게 모은 돈 2천만 원. 박정수 것까지 합쳐서 작은 철물점을 열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했다. 야, 법인 등기는 내가 할게. 넌 현장 뛰어. 서류 같은 거 복잡하잖아.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의심 안 했다. 형이니까, 형제니까. 그놈 말이면 뭐든 믿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가게 열고 물건 정리하고 배달 다니고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다. 휴일은 없었다. 1년 365일 일했다. 손톱 밑에 철가루가 박혀서 골맞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걷기도 힘들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파스 붙이고 일했다. 박정수는? 그놈은 출근을 안 했다. 나는 영업 담당이야. 인맥 관리해야지. 그러면서 골프장 다녔다. 룸살롱 다녔다. 회사 돈으로. 나는 김밥 한 줄로 점심 때우는데 그놈은 한우 먹고 양주 마셨다. 내 피가 만든 돈으로. 그래도 참았다. 형이 고생하는 거겠지. 영업이 원래 그런 거겠지. 스스로 합리화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다. 작은 철물점이 연매출 50억짜리 건설자재 회사가 됐다. 직원이 20명 넘었다. 내 피와 뼈를 갈아 만든 회사였다. 근데 그 회사가 누구 거였는지 아나? 내 거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법인 등기, 대표이사 박정수, 지분 100%. 나는 그냥 직원이었다. 10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회사에서 나는 서류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걸 알게 된 건 1997년 봄이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거다. 1997년 4월 격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사장님, 박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개인 계좌로 몇 년째 빠져나가고 있어요. 장부를 확인했다. 그놈을 불렀다. 증거를 들이밀었다. 형, 이게 뭐야? 이 돈 어디 간 거야?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사과? 해명? 웃었다. 씹으면서 웃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지분 100%? 근데 있잖아. 세상은 멍청한 놈이 손해보게 돼 있어.
넌 너무 착해. 그래서 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로 넌 해고야. 나가. 그날로 쫓겨났다. 10년 바친 회사에서 양복 차림 그대로 길에 내던져졌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서류상 당신 이름이 없어요. 투자했다는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 당신은 그냥 퇴사한 직원이에요. 하늘이 무너졌다. 그래도 다시 시작해 보려 했다.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려고 돈을 빌렸다. 그런데 1997년 12월 IMF가 터졌다. 환율이 미쳐 날뛰었다.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났다. 빌린 돈 이자가 몇 배로 불어났다. 그해 겨울 나는 완전히 망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아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한 말. 당신 옆에 있으면 나도 애들도 다 죽어요.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혼자 남았다. 반지하 단칸방. 보증금 50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방. 12월인데 보일러를 못 틀었다. 이불 3장 덮고 누워도 이가 딱딱 부딪혔다. 돈이 없었다. 먹을 게 없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었다. 40대 중반 남자가 그때 들려온 소식. 박정수 그놈 IMF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벌고 있었다. 부도난 회사 싼값에 인수하고 폭락한 땅 사들이고 남들 죽어나갈 때 배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삐삐 문자. 고마워 바보야. 강남 빌딩 계약했다. 히히. 내가 쓰레기통 뒤질 때 그놈은 내 돈으로 빌딩을 산 거다. 그리고 일부러 나한테 자랑한 거다. 내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 그게 얼마나 악독한 짓인지 상상이 되나? 근데 그놈 문자가 날 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마워 바보야. 그 문자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죽으면 저놈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다. 저놈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 저놈 무너지는 거 봐야 한다.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줄을 풀었다. 그날부터 복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됐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 20년에 걸친 복수극이다. 끝까지 들어보시라. 복수하려면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일용직 일을 했다. 건설 현장, 공장, 청소. 닥치는 대로 일했다. 40대 중반에 다시 삽질하는 게 쉽지 않았다. 허리는 이미 망가져 있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젊은 놈들한테 무시당했다. 아저씨 왜 이 나이에 이런 일 해요? 자존심이 찢어졌다. 하지만 버텼다. 매일 밤 그놈 이름을 씹으며 잠들었다. 박정수, 두고 봐라. 반드시 무릎 꿇린다. 3년 걸려서 빚을 갚았다. 5년 걸려서 작은 돈을 모았다. 7년 걸려서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엔 달랐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모든 서류, 모든 계약 내 이름으로만 했다. 동업 제안? 다 거절했다. 혼자 작게 할게요. 한 번 당하면 충분하니까.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박정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놈 회사가 뭘 하는지, 돈을 어디서 버는지, 거래처가 어딘지, 약점이 뭔지 10년 동안 모았다. 그리고 알아냈다. 그놈 회사 불법 투성이었다. 탈세, 불법 하도급, 뇌물, 차명 계좌.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다. 때를 기다렸다. 조급하면 안 됐다. 한 방에 끝내야 했다. 그 기회가 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놈이 레버리지 잔뜩 끌어다 땅 투기한 게 발목을 잡았다.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현금이 말랐다.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10년 갈아온 칼을 뽑을 때가 온 거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내가 어떻게 그놈을 무너뜨렸는지다. 첫 번째, 거래처를 뺏었다. 그놈 회사 핵심 거래처. 내가 10년 동안 일일이 연락하고 조사했다. 알고 보니 다들 박정수한테 불만이 가득했다. 약속 안 지켜요. 결제 늦어요. 갑질해요. 내가 더 좋은 조건 제시했다. 거래처들이 하나씩 넘어왔다. 그놈 매출의 절반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두 번째, 핵심 직원을 빼왔다. 그놈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 제시했다. 줄줄이 옮겨왔다. 그 사람들이 말해줬다. 박 사장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월급도 밀리고 욕하고 때리기까지 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세 번째, 불법을 고발했다.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 탈세 장부, 불법 하도급 계약서, 뇌물 내역,
전부 정리해서 국세청과 검찰에 넘겼다. 세무조사가 들어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놈 회사가 마비됐다. IMF 때 나한테 그랬듯이 이번엔 그놈 차례였다. 2010년 박정수가 구속됐다. 수십억 탈세, 불법 자금 세탁, 사기, 제목이 줄줄이 달렸다.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놈 회사는 전부 부도났다. 강남 빌딩 경매로 넘어갔다. 내 돈으로 산 그 빌딩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봤다. 뉴스에서 봤다. 그놈이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장면, 기자들 앞에서 고개 푹 숙인 모습. 10년 전 세상은 멍청한 놈이 손해보게 돼 있어. 씹으며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시원했냐고? 솔직히 말하겠다. 시원했다. 20년 가슴에 박혀있던 못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소주 한 병 따서 혼자 마셨다. 울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온 거다. 반지하에서 줄 묶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 아니다. 그놈이 감옥에서 나온 후 나를 찾아왔다. 그 장면 평생 잊지 못할 거다. 2016년 박정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8년형에서 6년 만에 나왔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놈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순간 알아보기 힘들었다. 백발, 주름투성이, 등이 굽었다. 70도 안 됐는데 완전히 늙어 빠졌더라. 그놈이 나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야, 다 내가 한 거지? 국세청 고발, 검찰 제보, 거래처 뺏은 거 전부 내가 한 거지? 나는 가만히 쳐다봤다. 부정 안 했다. 맞아, 내가 했어. 그놈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그랬어? 우리 형제처럼 지냈잖아. 한때 같이 꿈꿨잖아. 웃음이 나왔다. 기가 막혀서. 형제? 나도 목소리 높였다. 형제가 형제 피 빨아먹냐? 형제가 형제 돈 30억 들고 튀냐?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데 고마워 바보야 문자 보내냐? 내가 반지하에서 죽도록 힘들었던 거 알아? 쓰레기통 뒤져서 밥 먹었던 거 알아? 그때 너는 내 돈으로 빌딩 사고 있었잖아. 그놈이 입을 다물었다. 정수야, 차갑게 말했다. 넌 내 인생을 망쳤어. 가족도 다 잃었어. 20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너한테 고맙기도 해. 내가 그 문자 안 보냈으면 난 그날 죽었을 거야. 내 덕에 살았어. 복수하려고. 그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발 용서해줘. 무릎을 꿇더라. 바닥에 이마를 박더라. 살려줘. 다 잃었어. 자식들도 연락 끊었어. 제발. 나는 가만히 내려다봤다. 20년 전 세상은 멍청한 놈이 손해보게 돼 있어. 비웃으며 나 내쫓던 그놈이 바닥에 이마 박고 빌고 있다. 잠깐 봤다. 그리고 말했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돌아섰다. 그 후 박정수는 어떻게 됐냐고? 전에 들은 바로는 자식들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다. 돈 있을 때는 아버지 하더니 재산 날아가니까 연락을 끊었다. 그놈이 자식들 키운 방식 그대로 돌아온 거다. 지금은 어느 시골에서 혼자 산다고 한다. 국민연금으로 연명하면서 강남 빌딩 사던 그 박정수가 가엾냐고?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하면서도 한때 선술집에서 소주 마시며 꿈 얘기하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한다. 나는 지금 나쁘지 않게 산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떠났던 가족과도 몇 년 전에 다시 만났다. 완전히 예전 같진 않지만 명절이면 얼굴 보고 손주도 안아본다. 복수가 끝나고 나니 처음엔 허전했다. 20년을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하지만 천천히 다른 것들을 찾아갔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젊을 때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다. 복수를 권하는 건 아니다. 20년을 원한에 갈아 넣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 필요도 없다.